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적 결과를 보면 이재명 55.29, 이낙연 33.99, 박용진 1.61, 추미애 9.11로 이젠 본선에 다같이 힘을 합쳐서 원팀 정신으로 대비를 해야 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이재명 지사는 숨 쉴 틈 없는 보수의 공격에도 국민들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대세론을 이어가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태까지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부패 세력에게 정말 많은 공격을 당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의 집단 지성 덕이라고 강조한 거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 사이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적폐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질투하거나 혹은 본인의 주목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재명이 돼도 별거 없다, 이재명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날 거란 겁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에선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을 원팀 정신으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요. 많은 시민들은 일본과 국민의힘은 왜 똑같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가, 두 집단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재명을 미워하는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를 몰아가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팀 정신을 깨버리는 사람들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 지금 윤석열 씨 여러모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윤석열의 4% 승리를 주장했다가 가짜 데이터였다며 국민의힘 선관위에 뼈를 맞았습니다. 팩트체크 제대로 당한 건데요. 2차 컷오프에서 홍준표 의원을 4% 격차로 앞섰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가짜라는 입장이 나온 거죠. 게다가 최근 황교안 씨가 탈락한 후에 투표율 조작 의혹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역시나 그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황교안 힘내라, 이런 시민들의 반응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하다하다 이젠 당내 경선 득표율까지 조작하냐, 그런 인간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한테 그런 식으로 난리쳤냐, 위조와 사기가 일상인 집구석이다 저긴,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당장 구속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윤석열 쪽에서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가짜뉴스 퍼뜨린 주체를 찾아서 당장 고발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씨한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윤석열 씨와 계속해서 논쟁을 주고받아온 유승민 측에선 윤석열 측의 김경진 씨를 향해 4% 정보 어디서 구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공개 저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윤석열 캠프도 허위사실 유포 집단과 한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애초에 유승민 씨가 있는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화천대유 논란 관련해서도 오히려 파고 파다가 이재명은 파파미, 파도 미담이었고 오히려 곽상도, 원유철 등등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측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거고,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세 후보를 향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장모, 부인, 본인 자칫하면 감옥행이다, 이렇게 강하게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입장에선 윤석열 씨의 모습을 보고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최근에 유승민 씨에 이어서 홍준표 씨도 계속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실 유승민 씨보다 먼저 윤석열을 저격했던 것도 홍준표 씨였죠. 그래서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오죽하면 윤석열 측에선 홍준표는 어느 당 후보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홍준표 의원은 본인을 제외하고 여당과 야당을 향해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야당 주요 후보도 장모,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에 가야 할 범죄 공동체가 됐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래서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 있는지, 이건 범죄 대선이 되는 거다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씨를 같이 저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둘이 엮을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 씨를 향해 저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이로 인해 내부 분열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은 당연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여당 지지층에 아부를 떠느라 있는 막말 없는 막말 마구 쏟아낸 홍준표 후보가 참으로 측은해 보인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국 수홍이란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하루 이틀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철회해서 오히려 여야 양쪽에서 욕을 먹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본인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장모 부인 본인 진짜 책임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홍준표가 가끔 막말은 해도 누구보다 정확한 팩트를 말했고 정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죽하면 윤석열 측에선 홍준표의 막말은 불치병이고 입머리 세탁해라 이러면서 서로 막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보다는 차라리 홍준표가 낫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막말을 내뱉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지금 친근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든지 윤석열 씨를 향해서 사이다 발언을 한다고 해서 홍준표 의원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거나 그래도 나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조국 일가를 난도질하고 뻔뻔하게 대선에 나와서 탈탈 털리고 있는 윤석열 측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명숙 수사방의 조사가 시작되고 윤석열도 곧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공수처에선 윤석열과 조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고 임은정 검사를 교체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재배당하라고 지시하면서 결국 한명숙 수사 검사들의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다는 논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을 곧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여주기식으로 윤석열 씨를 턴다면 공수처에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검찰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면서 마치 본인이 아직까지 검찰총장인 줄 아는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똑바로 수사를 하면 부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본인 장모라든지 당장 본인 측근 윤우진 사건이라든지 하나하나 탈탈 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어떻게 본인만 쏙 빠져나가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어대윤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씨 지금 멘탈이 반쯤 나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꿍꿍이를 준비하는 건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언플하면서 본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순간 언론에서 싹 사라졌죠. 한동훈 물론이고요. 진정한 불공정의 화신이라 불려야 될 부인 김건희 씨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개인의 대선 후보 탈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과 주변인들 그리고 가족들 여태까지 저질렀던 짓들 제대로 책임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 낼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